네, 우리 중3 2학기 첫 단원 삼포도와 표준 편차 9개의 질문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개의 별량의 평균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4로 나눈 것이 평균이고 그것을 m이라고 표시한다.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 b 마이너스 m의 제곱, c 마이너스 m의 제곱, d 마이너스 m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별량의 개수 4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분산이 되겠죠. 이것을 s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별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 4개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냥 더하면서 분배 법칙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에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이 덧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개씩 있고 숫자들을 더하면 4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4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m이죠. 그래서 2 곱하기 4m 더하기 4 나누기 4 이런 모습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2m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그것이 아닌 것들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의된 별량들의 분산은 새롭게 정의된 평균이 2m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써보면 2a 플러스 1에서 2m 플러스 1을 빼주는 모습이 됩니다. 제곱을 하고 지금 여백 관계상 나머지 항들을 좀 생략하고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d 플러스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제곱까지 해서 4로 나누게 되겠죠. 자,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게 되면서 2a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뒤에 항들도 계속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는 4기 때문에 이것은 a-m의 제곱부터 d-m의 제곱까지 합으로 모양이 정리가 되겠네요. 2는 4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것을 4로 나눈 것이 s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4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수분포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책을 대여한 어떤 그 권수가 이 표의 왼쪽 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권을 빌렸는지가 이 주어진 데이터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이제 계급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계급값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 계급의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1, 3, 5, 7. 그러니까 이러한 명수의 사람들이 책을 이만큼씩 빌렸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평균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평균은 권수에다가 명수를 곱해서 다 더해 주겠습니다. 5 곱하기 8, 7 곱하기 2. 권수의 평균이니까 이것을 명수로 나눠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24 더하기 40 더하기 이제 14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38 더하기 하면 40이 되겠죠. 80이네요. 80 나누기 20을 하니까 4가 됩니다. 즉 이 학교 독서 동아리 회원 20명의 대여 권수의 평균은 이제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1-4의 제곱. 거기다가 도수를 곱하고 3-4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5-4의 제곱에다가 또 도수를 곱하고 7-4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이것을 총 도수로 나누게 되면 분산을 얻을 수가 있겠죠. 9, 28 더하기
네, 이것은 8이고요. 네, 세 번째 것도 8이고, 네, 3, 3은 9, 2, 18이 됩니다. 18 더하기 8은 이제 26이죠. 그것이 두 번 있으니까 52가 되고 20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52 나누기 20이라는 것을 네, 약분을 먼저 좀 할까요? 네, 10분의 26이겠죠. 이제 2.6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분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2번이 나오겠네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A는 자료가 6개, 평균과 분산이 4와 6. 그다음에 자료 B는 자료 개수가 6개이고 네, 평균과 분산이 각각 4와 7이다. 네, 전체 평균과 전체 분산을 구해서 각각을 곱해라. 자,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자료로 합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A의 총점 같은 경우는 A가 6개였고 평균이 4였기 때문에 6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B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였고 네, 평균이 4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앞에 것은 이제 A 자료의 총점, 뒤에 것은 B 자료의 총점, 그리고 도수는 이제 6개, 6개 합해서 12개가 됩니다. 네, 12분의 48이죠. 네, 4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 평균이 되고요. A라고 놓겠습니다. 전체 분산이 되는데, 이 전체 분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기 직전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네,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A의 분산이 6이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A 자료 개수가 6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분산을 나누기 전에 나누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분산은 7인데 자 B는 자료 개수가 마찬가지로 6개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수로 나누어 주기 전 분산을 구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A와 B의 자료는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개수가 16개와 6개를 합쳐서 이제 12개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합동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합동 분산은 두 개가 이제 평균이 지금 A도 4고 네, B도 4기 때문에 네, 이럴 때만 이런 편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6은 36이고요. 네, 76은 42. 그래서 12로 나누게 되면 네, 78분의 12가 되는데요.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6, 22, 6, 1은 6, 6, 3, 18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합동 분산이 되겠죠. A, B를 구해 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13 해서 네, 26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4번 문제예요. 5명의 게임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했는데 가장 불규칙한 친구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불규칙이라는 이 국어를 어떻게 이제 수학의 언어, 통계의 언어로 변환해서 생각을 하느냐? 불규칙이란 것은 이제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게임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날은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럼 이런 친구의 어떤 게임 시간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 네, 표준 편차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게임 시간이 불규칙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많이 하고 어떤 날은 적게 했다. 네, 그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 가장 규칙적으로 게임을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근처리가 되겠죠. 자, 5번이 됩니다. 20명의 수행평가 점수, 네, 중함값, 최빈값.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함값을 구하는 방법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네, 중함값은 그야말로 이것을 이제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로 어떤 차례대로 소팅을 했을 때 완전히 가운데 있는 값이 중함값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인가? 그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도수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5 더하기 5는 18 더하기는 20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자료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총 20명이 되는데 여기서 중앙의 값은 뭐냐면 10번째 사람과 11번째 사람 점수를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료가 뭐 5개다, 3개다 하면은 이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자체의 점수로서 우리가 중앙값을 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짝수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짝수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뭐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치상으로 정 가운데가 어디냐 이거죠. 위치상으로 정 가운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 위치상으로 정 가운데에 네, 어떠한 실제 값이 없죠. 우리가 별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B 값과 C 값을 평균 내서 중앙값을 삼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열 번째로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점수는 몇 점일 것인가? 네, 5 더하기 5 하면 10이 되겠죠. 즉, 낮은 곳에서부터 네, 점수가 열 번째인 학생의 점수는 8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8점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되면 다음 계급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9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중앙값 m은 8 더하기 9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네, 8.5가 되나요? 네, 최빈값을 보겠습니다. 네, 최빈값은 뭐죠? 가장 자주 출현하는 값이니까 네, 가장 많은 인원수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최빈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빈값 n은 네, 9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m 더하기 n을 해주시게 되면 8 더하기 9는 17.5에서 정답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6번 문제로 갈까요? 네, 평균이 m, 분산이 s제곱일 때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한 것은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같이 풀었던 첫 번째 문제하고 네, 정확히 지금 이제 숫자만 바뀐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참조해서 간단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었죠? 네, 평균은 우리가 어떤 자료의 사칙연산, 즉 뭐 여기다 곱해주고 어떤 숫자를 더한 그런 모든 영향력을 다 받게 된다. 즉 이것과 완전히 닮은 꼴로 생겼다. 즉 3n 플러스 5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평균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분산은 네, 요런 것들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뭐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에게 통장에 네, 전부 다 일괄적으로 10,000원씩이 입금되었다고 합시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득, 그 소득의 분포는 변하지 않겠죠. 네, 여전히 어떤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갭은 전혀 메꿔지지도 않고 더 심해지지도 않는 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반에 이제 3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졸업 파티를 했다. 그래서 졸업 파티를 어떤 뭐 쿠쿠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그 맛있는 이제 저녁을 즐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네, 5cm짜리 키 높이 운동화를 신었다. 네, 그렇다면 뭐 우리 반 친구들의 키 차이도 네, 맨발로 찍었을 때와 네, 그 기념 사진을 네, 키 높이 신발을 신고 찍었을 때 네, 어떤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겠죠. 네,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씩 퍼져 있느냐 또는 모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따라서 네, 이렇게 네, 플러스 몇이 있는 항이 있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루트를 씌우기 전, 즉 표준 편차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제곱이 적용이 된다는 것 3배를 했을 때 3배가 아니라 9배가 된다는 것.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번으로 갈게요. 4개의 별량의 평균이 4이다. 자, 그럼 이 4라는 것은 네, 4개를 더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는 16 빼기 7을 하면 9가 되나요? 그렇죠? 네, 분산이 3입니다. 이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x에서 이 평균이 4를 빼고 그것을 제곱을 하고 y에서도 4를 빼고 그것을 제곱하고 그다음에 3에서도 4를 빼서 제곱을 하고 4에서도 4를 빼서 제곱을 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편차 제곱의 합이죠. 이것들을 이제 어떤 별량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분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x-4의 제곱, y-4의 제곱. 그 뒤에 이어지는 숫자들을 계산하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여기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 4, 12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살짝 좀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하시면 x제곱과 y제곱을 2창 분류할 수 있고 마이너스 곱셈 공식에 의해서 8배의 x 플러스 y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4, 16 더하기 16 네, 이제 32가 되겠죠. 네, 32 플러스 1 마이너스 12는 0 왼쪽으로 다 이항시켰을 때 네,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9라는 값이 있죠. 네, 그것까지 적용을 시켜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 9는 72.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어때요, 여러분? 20이죠. 그래서 이제 2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2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51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x 플러스 y와 x제곱 플러스 y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y의 값은 이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이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네, 1학기 때 다 공부하셨죠? 네, 여기다 해당하는 숫자들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99는 81이고요. 네, 이것은 51인가요? 네, 플러스 2xy죠. 네, 그래서 2xy가 30이 되니까 x 곱하기 y는 15. 그래서 정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8번 가겠습니다. A반 학생 4명이 평균이 5, 표준 편차 2, B반 학생 6명이 평균 5, 표준 편차 3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A반의 평균도 5고요. A반의 평균도 5고 B반의 평균도 5가 됩니다. B반의 평균도 5. 따라서 어떤 합동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술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전체 평균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전체 총점 있죠. A반은 이제 4명 있으니까 네, 그것을 4, 5가 이제 A반의 총점이고 B반은 이제 6명이 있고 평균이니까 이것이 B반의 총점. 4명이 6명의 합은 이제 10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20 더하기 30, 50 나누기 10을 하니까 이제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됩니다. 분산은요. 전체 분산이 이제 A반의 표준 편차가 2인데 2의 제곱을 해야 분산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A반의 인원수 4를 곱해야 합니다. 자, B반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3이죠. 그래서 3의 제곱을 해야 B반의 분산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6을 곱해야 B반의 인원수 6을 곱해야 어떤 분산이 되기 전 편차 제곱들의 합이 나오죠. 이것을 통합 자료를 구할 때는 또 총 인원수로 나누게 되면 결국 A와 B를 합쳤을 때 분산을 얻을 수가 있겠죠. 4, 4, 16 플러스 9, 54. 네, 10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70인가요? 네, 70 나누기 10을 해서 7이 되고 이것이 어떻다? 합동 분산이다. 자, 따라서 A, B의 값은 5, 7에 35. 이렇게 해서 5번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학생 수가 같은 5개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였다. 학생 수가 같다고 그랬죠? 네, 동일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학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이다. 여러분, 고르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우리 반의 아이들의 어떤 성적을 매겨봤는데 아주 잘하는 친구와 아주 못하는 친구의 어떤 그런 차이가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즉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지만 네, 우리 반은 편차가 작은 편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고르다는 것은 분산이 작다. 즉 표준 편차가 작다. 네, 평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성적이 가장 들쭉날쭉한 반, 가장 고르지 못한 반은 당연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2반, 알파벳 2반이 되겠죠. 네, 이렇게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